대한민국 방산업계가 때 아닌 초호황기에 들어섰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진 미중의 갈등은 중국의 군비 증강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중국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의 군비 증강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전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냉전이 전쟁으로 번진다는 건 21세기에도 유효하다는 걸 수많은 국가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무기 수입 총액 상위권 국가들이 한국산 장비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 것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도, 사우디, 이집트는 154억, 149억, 78억 달러를 무기 수입에 지출하며 1, 2, 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집트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과 2조 원 규모의 K9, K10 계약을 맺으며 한국 무기 도입을 시작했고, 사우디는 올해 1조 원 규모의 천궁2 대공미사일 수입을 확정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200대의 K9 자주포 구매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는데요. 특히 사우디와 인도는 매년 국방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수출 계약 성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인도는 K9 자주포 신규 계약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7년 첫 100문 수입에 더불어 21년 100문, 22년 200문으로 계약 물량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전차 도입 사업에 K21이 물밑 협상이 진행되면서 추가 수주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덕분에 한화디펜스는 5년치 생산분 계약이 이미 밀려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화 관계자는 인도가 추가 구입한 K9 자주포 200여 문은 2028년에야 모두 인도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급해진 주한 인도대사는 지난 3일 대사관의 전쟁기념 사진전을 열고 한국 K9 자주포 사업 성공은 한국과 인도의 방산협력 시작이며 전략적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과의 친분 쌓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무기를 더 많이 살 테니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도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해외 군사 매체들은 무기 수입 탑3 국가들의 러브콜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한국의 국방 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최근 우크라 침공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수입 비중을 올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 3국은 각자 사막지대와 산지, 강가가 많은 지형으로 서로 다른 지정학적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일한 한국 전차 모델을 도입했다는 것은 소위 만능이라는 인식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수출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내수용의 서너 개 이상의 기능을 얹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수출 차량인 K9 바즈라는 보조 동력 장치와 화생방 양압 장치가 탑재되는데요. 사막과 산악 지형에서 급가속 기동력이 강화되고 차량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높게 만들어 사격이나 피격 시 발생하는 분진을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실전 사례가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2017년 인도가 K9 자주포 10문으로 파키스탄의 중국산 SH-1 자주포 40문 중 36문을 분쇄하고 옆에 있던 미국의 M109 전차까지 박살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인도보다 먼저 고성능 자주포를 도입했다며 깝죽댔는데요. 자극받은 인도는 서둘러 한화 디펜스와 K9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는 당시에도 사이가 안 좋았고 비싼 미국산 M109 자주포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당시 중국 공영방송들은 SH-1이 K9보다 10km 사정거리가 더 길다면서 중국산을 놔두고 한국산을 구입한 인도가 파키스탄에 밀릴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K9이 SH-1을 압살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때 인도는 계약한 100문의 K9 중 10문을 이제 막 인도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훈련 기간 역시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K9의 위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험장이 됐는데요. 서투르게 다급하게 굴렸는데도 높은 명중률이 나오자 성능의 확실함을 느낀 인도는 한화 디펜스에 나머지 90문의 인도 기일을 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산 중고 M109A5가 있었지만 1980년 제조품이라 최대 사거리가 30km밖에 안 됩니다. K9에 비해 조악한 성능이죠. 따라서 파키스탄은 인도 선제 타격에 A9에 버금가는 사정거리에 트럭식 SH-1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SH-1은 수동 방열 방식이어서 사격전 표적을 일일이 수동 조준해야 합니다. 반면 자동 방열인 K9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목표 감지 후 15초 동안 사면발이 가능했습니다. SH-1은 사격거리가 20km가 넘어가면 명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K9은 최대 사거리는 낮지만 40km 이내라면 정밀 사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이 큰 차이였습니다.
F1담으로 이때 충격받은 중국은 파키스탄의 성능 개량 버전의 SH-15자주포 236문을 할인가에 수출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후 인도는 2020년 중국과 국경 분쟁이 심화되며 21년에 100문,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일어나자 또 200문을 주문하는 등 사건이 터졌다 하면 K9 주문 버튼을 연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올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무기 수입국이 되면서 한국의 매출은 비례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데요.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K9 자주포만 하더라도 노르웨이, 폴란드, 터키, 핀란드, 에스토니아 4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가장 많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는 비나토 유럽국들에게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친서방 국가들은 핀란드처럼 스스로의 국방력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뒤처지는 입장에서 인도의 K9 실전 운용 사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러시아를 덜 자극합니다. 현재 서방 측의 지원 없이도 우크라이나의 쩔쩔매는 러시아의 상태를 볼 때 굳이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국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 군사장비 수출 증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기존 방위산업 수출국들과 비등해진 첨단 기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완성, 수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유연성, 전담팀과 신속한 애프터 서비스, 한국산 무기 수출 신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상 QH였습니다.